이번 시간에는 기운기, 기운기, 3번 성멸개, 4번 물 끓는 긴기, 5번 날씨기의 한자의 공통점은 1번 기운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운기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인이 변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사람인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 세 가지가 똑같이 이체자로서 세월입니다. 세월입니다. 변형이죠. 사람이 한 번쯤은 새처럼 기운이 펄펄 날 때가 있다. 기운기자입니다. 새처럼 날아갈 것 같은 기분, 굉장히 몸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 자, 기운기입니다. 사람인 하나일 세월, 사람도 가끔 한 번씩은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가 있다. 컨디션이 매우 좋을 때가 있다.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합니다.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죠. 2번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의 자에 살미자가 포함되어 있죠. 살미자입니다. 살미. 그래서 기운기 살미 포함되어 있죠. 살로 만든 밥을 먹고 기운을 낸다. 그래서 기운이 근본적인 원인은 살로 만든 음식을 먹고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상. 그 다음 3번 성멸개자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마음심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심은 이렇게 적죠. 마음심이 좌측에 사용될 때는 마음심변으로 변형이 됩니다. 성멸개자입니다. 기운기자죠. 마음이 기운이 차면, 마음속에 기운이 넘쳐 흐르면 가끔 성낼 수도 있다. 아니면은 상대편이 성낼 수도 있다. 언짢다는 거죠. 언짢다. 그래서 이 좌측편에 마음심변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심 다심 안에서 이 한자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이 한자가 사용되죠. 쓰게 되면 심기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심변을 쓰면 심기라고 읽는 사람은 없겠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음에 기운이 넘치다 보면 본인이 성을 낼 수도 있고 반대편에서도 성낼 수도가 있다. 성낼개가 되겠습니다. 적개심을 품다는 거죠. 적개심입니다. 4번 물 끓는 기가 되겠습니다. 기운기 물수변이죠. 물이 기운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물이 팔팔 끓을 때 보면 힘이 넘쳐 보이죠. 그래서 과거에 기차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물 끓는 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여기서는 해일이 되겠죠. 해일, 기운기. 햇볕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날씨라는 내용입니다. 날씨기. 1번 기운기입니다. 사람인변 아니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굳이 표현하면 사람인 머리 해야 되겠죠. 사람인 머리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사용되었으니까요. 사람인 머리 하나일 세월. 사람도 가끔 한 번씩은 새처럼 몸이 가벼울 때가
있다. 그런 기운을 느끼기도 한다. 기운기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세을, 세을 1번, 2번, 3번은 이체자로서 달리 사용하는 글자로서 똑같습니다. 변형입니다. 그래서 세을이 되겠습니다. 세을 이체자 1, 2, 3 같은 글자입니다. 2번 기운기자입니다. 기운기 삶이죠. 삶이가 포함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밀가루를 먹어서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을 이용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운기 성멸계자입니다. 마음신변 기운기죠. 마음이 넘쳐 흐르면 의욕이 앞서면 본인이 성낼 수도 있다. 뜻대로 잘 안 되니까요. 또한 상대편이 또 언짢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멸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개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적개심이죠. 성멸계 마음심 대적할 적. 자, 4번은 물 끓는 김기입니다. 그래서 물수변 기운기 물에서 기운을 느낀다. 가만히 있으면 뭐 그게 그물이지요. 100도 이상 넘어가면은 보글보글 끓습니다. 그래서 물 끓는 김기가 됐습니다. 물 끓는 김기. 그 다음 날씨기자입니다. 해일 기운기. 해의 기온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가 정해집니다. 날씨 기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날씨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를 살펴보면 1번 기운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기가 포함되어진 유사 한자어 또는 모양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방법은 5가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훈과 음에 맞게끔 풀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2024년 파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한자 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어진 한자 외에 가져와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거나 기존에 있던 한자를 떼어놓고 설명하면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학습 방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추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유사 한자어가 되겠죠. 유사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추자는 머리두 플러스 머물주로 합해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교하면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새다. 가장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은 새다. 동물 중에. 그래서 세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액구자입니다. 풀초죠. 풀초.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이 세추입니다. 세추. 그 다음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절구구입니다. 새는 풀을 이용해서 절구처럼 새 집을 만든다는 거죠.
절구 모양의 새는 절구 모양의 집을 만들죠. 풀을 이용해서, 풀과 나무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것은 2024년에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새집이 보통 보면 위가 크고 아랫부분이 작죠. 절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구구조가 들어있죠. 절구구. 새는 절구 모양의, 새는 풀을 이용해서 절구 모양의 집을 만든다는 거죠. 새 집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만들어 왔다. 오렐구, 액구 되겠습니다. 3번, 모일집입니다. 새추, 나무목이죠. 나무 위에 새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머물러 가기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도 하죠. 그래서 모일집입니다.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합니다. 집합. 4번 어릴 지자입니다. 벼화죠. 벼화. 새추입니다. 새추. 벼가 새 크기만 하다. 뭐 새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의 신장이죠.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의 크기가 새 모양만큼 하다니까 아직 얼마 자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벼다. 어릴치 되겠습니다. 어릴치. 치졸하다. 치졸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치졸. 유치하다. 뭐 이런 말을 쓰죠. 5번 수컷 웅자입니다. 클웅. 새추입니다. 새 중에서 두 마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암수를 비교할 경우 새 중에서 큰 것은, 몸집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수컷이라는 얘기입니다. 순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컷 웅자가 되겠습니다. 컬웅, 새추. 암수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큰 것은 수컷이라는 얘기입니다. 6번 나아갈 진입니다. 새추죠. 갈착입니다. 새는 오롯이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나아갈 진, 추진하다. 새가 뒤로 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입니다. 새는 갈 때 앞으로만 나아간다. 나아갈 진, 추진 되겠습니다. 새추, 머리두, 머물주 합체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는 꼭대기를 말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머무는 동물은 새다. 새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액구, 풀초, 머리죠. 풀초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한자에 의해서 가장 윗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풀초 머리라고 합니다. 풀초 머리. 네, 풀초, 새추, 절구구입니다. 새는 풀을 이용해서 절구 모양의 새 집을 만든다. 둥지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둥지. 새 둥지를 만든다는 거죠. 절구 모양의 새 집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2024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 옛날부터 액구자가 되겠습니다. 액구, 오렐구, 액구. 3번 모일집입니다. 나무목, 새추.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모일집 되겠습니다. 집합. 4번 어릴치입니다. 벼화죠. 새추입니다. 벼의 크기가 벼의
크기가 높이가 새만큼 하다. 새만큼 하다. 아직 굉장히 어린 벼가 되겠죠. 그래서 어릴치가 되겠습니다. 벼가 새만큼의 그 신장이 크기가 새 높이만큼 되니까 아직 어린 벼가 되겠습니다. 어릴치, 치졸, 유치하다, 유치한 행동. 다음 5번입니다. 5번 수컷 웅자입니다. 수컷 웅, 클룽이죠. 자, 클룽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 열십입니다. 그 다음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지만 10개가 모이면, 숫자 10개가 모이면 하나보다는 훨씬 크겠죠. 그래서 클룽자가 되겠습니다. 열시 사사로울 사. 사사롭지만 10개가 모이면 그래도 그 같은 뭡니까? 같은 물건에 비교했을 때는 10배가 큰 거죠. 그래서 클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새는 암수를 비교했을 때 큰 새는 일반적으로 수컷이다. 암컷과 수컷과 비교할 때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 갈착, 1착, 나아갈 착입니다. 나아갈 착, 1착이 말하는 거죠. 새추입니다. 새가 나아간다, 새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아갈 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새는 앞으로만 날지 뒤로 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새가 뛰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진, 추진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추자가 포함되어진 유사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추상적이거나 각골문이나 설문해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학습 방법이 2024년 파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